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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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퀀트 애널리스트 담당하고 있는 김지윤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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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퀀트 애널리스트라고 하셨는데 이 네. 퀀트가 뭔가요? 일단 퀀트는 이 퀀터티브 애널리시스의 이제 줄임말인데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계량 분석이 되겠죠. 근데 사실 이 퀀트라는 단어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제 좀 크게는 두 가지 의미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학적인 혹은 뭐 통계적인 모델링을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하는 투자 기법이나 뭐 투자 방식 이거를 일컫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퀀트 애널리스트나 뭐 이제 계량적인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자산을 운용하는 뭐 퀀트 매니저들 이런 이제 직업군을 이제 지칭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 퀀트라는 단어 안에 굉장히 다양한 네.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 퀀트 관련한 직업군들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사실 이 퀀트 직업군도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크게는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Financial Engineer라고 해서 이제 금융공학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퀀트 스트래터지스트, 그러니까 퀀트 전략가들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퀀트 디벨로퍼라고 해서 퀀트 개발자들이 있는데요. 파이낸셜 엔지니어들은 이제 증권사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퀀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사의 이제 주요 수익원 중에 하나가 파생 상품 판매 수수료인데 증권사가 이 파생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제 파이낸셜 엔지니어가 이 파생 상품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이제 책정을 하는 업무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증권사는 이제 고객이 원하는 파생 상품을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증권사가 고객한테 파생 상품을 판매하는 순간 그 증권사는 그 파생 상품의 반대 포지션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콜옵션을 이제 매수하고 싶은 고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증권사가 그 고객한테 콜옵션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팔았어요. 콜옵션을 판 순간 증권사는 이제 콜옵션을 매도하는 포지션이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증권사가 애초에 목적으로 했던 거는 그 파생 상품의 이제 판매 수수료를 챙기는 게 목적이었지 옵션 가격의 뭐 이제 변동에 따른 그런 이제 손익이 발생하는 거는 원치 않았던 거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생긴 포지션을 좀 상쇄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해지 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해지 포지션을 이제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파이낸셜 엔지니어가 그 해지 포지션을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설계를 합니다. 콜옵션 예시를 들어드린 경우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구조의 이제 거래지만 실제로 증권사들이 이제 판매하는 파생 상품 구조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엔지니어들이 필요하고요. 이때 쓰이는 퀀트 기법들은 사실 좀 굉장히 복잡한 금융공학 모델링이 사용이 돼서 좀 다른 분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퀀트 전략가라고 하면 연구원님 같은 분이 약간 전략가. 네, 맞습니다. 퀀트 전략가시군요. 전략가이고요. 사실 이 퀀트 전략가, 아까 퀀트 스트래터지스트가 사람들이 이제 퀀트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좀 먼저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퀀트 전략가들은 머니 매니징의 관점에서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이제 추구하는 그 전략을 연구를 하고 매니저분들은 실제로 계량적인 투자 기법에 따라서 자산도 운용을 하시고 하겠죠. 이런 게 이제 퀀트 전략가의 주요 역할이고요. 근데 사실 퀀트가 아니더라도 모든 애널리스트들, 모든 매니저들이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추구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퀀트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퀀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때 숫자를 베이스로 해서 의사결정을 이제 내립니다. 근데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퀀트가 아닌 다른 애널리스트들도 경제성장률이나 뭐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숫자를 다 보지 않냐. 그러니까 둘 간의 차이를 이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저희는 이제 숫자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숫자들을 이제 통계학, 수학에 근거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과거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네. 이제 미래의 주가 움직임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저희는 일종의 뭐 수학 공식을 세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제 모델링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공식에 따라서 또 투자를 했을 때 과거 성과가 어땠는지 이런 거를 다 검증을 하는 게 이제 퀀트이고요. 네. 뭐 굉장히 되게 거창하게 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낙폭과대주에 투자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아니면 뭐 대형 우량주에 투자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들이 있고, 각자 개인 투자자분들도 본인 나름의 투자 전략을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 투자를 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략에 따라서 투자를 했을 때 과거 성과가 어땠는지 이런 거를 다 일일이 확인하시고 투자하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게 좋대 이거다. 하고 바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퀀트들은 그런 과거 성과를 다 검증하는 과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주가 모멘텀이 좋은 종목인데, 모멘텀주에 투자를 했을 때 과거 성과는 어땠는지, 정말로 이 아이디어가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다 통계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폰트 개발자, 네. 디벨로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두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공학이나 통계학적인 이제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한 영역인 반면에, 개발자는 조금 살짝 결이 다르긴 합니다. 개발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퀀트 전략가나 이제 금융공학자랑 이제 협력을 하면서 퀀트적인 이제 투자 기법을 이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이제 도움을 주는 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IT 개발자, 뭐 컴퓨터 공학자에 이제 좀 가까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퀀트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좀 공통적으로 보면 퀀트는 이제 수학, 통계학 지식을 이용을 해서 투자 모델을 만들거나 앞으로의 이제 금융시장 움직임을 예측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이 수학이나 통계학이 이 금융에 쓰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쩌다 쓰이게 됐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금융시장이 제일 발달하고 선진화된 국가가 어딜까요? 아메리카? 그쵸, 미국이죠. 그래서 이 미국의 역사랑 좀 아무래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1939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고 1945년까지 이 전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물리학자랑 수학자들이 양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무기 개발이나 뭐 암호 해독 이런 일에 이제 물리학자나 수학자들이 많이 동원이 됐기 때문이고요. 전쟁이 종결된 이후에 냉전 시대에 들어가면서는 이제 미국이랑 소련 간의 우주 경쟁이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맞아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나사를 이제 설립한 것도 이때이고요. 기존에 이제 전쟁에 동원됐었던 물리학자들이랑 수학자들이 그래서 이때는 또 나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후에 냉전이 와해 무드로 들어가고 1970년에 미국이 아폴로 계획 종료를 이제 선언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물리학자, 수학자들이 갑자기 실업자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막 한창 찾아 헤매고 있던 와중에 이제 1970년에 이제 오일 쇼크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이제 점점 좀 복잡해지고 발달된 상황에서 정교한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앞으로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좀 예측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요. 특히 이 물리학에서 입자 움직임을 예측하는 과정이랑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과정이 되게 이제 비슷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물리학자들이 월스트리트로 발길을 돌리면서 이제 퀀트라는 직업이 탄생을 했고요. 이제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헤지펀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를 창립한 사람이 이제 제임스 사이먼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나사의 암호해독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펀드가 되게 유명한 이유가 이제 메달리온 펀드라고 이 르네상스 출신 임직원만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임직원들만. 네, 임직원들만. 이게 왜 유명하냐면은 1988년에 이 펀드가 이제 설정된 이후로 연평균 66%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66%요? 네, 그래서 막 언뜻 들으면 66% 별로 안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워렌 버핏이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호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연평균 수익률이 20%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20% 대비해서 66%면 어마어마한 수익률. 네, 정말
엄청난 수익률인 거죠. 네. 아니, 도대체 무슨 투자 기법으로 이렇게 엄청난 네. 수익률을 올리나요? 사실 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투자 전략이 뭔지는 구체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그 본인들의 투자 전략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이제 유명하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다만 요새 뭐 퀀트 투자하는 스타일도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 이제 좀 통계주의자 스타일이 있고 반대로 좀 퀀터멘탈 스타일이 있는데 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좀 순수 통계주의자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트레이더들은 이제 경제학적인 베이스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베이스가 아예 없이 그냥 순수하게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분석만을 통해서 오로지. 이제 트레이딩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컴퓨터로 이제 자동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르네상스는 회계 정보나 뭐 이제 매크로 데이터 뭐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이제 지향을 하고요. 데이터에 대한 분석만을 통해서 매매 시그널을 이제 잡아냅니다. 분석을 할 때 이용하는 데이터도 일반적인 회계 정보 이런 거를 이용을 한다기보다는 좀 굉장히 특이한 좀 이질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네. 분석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성 사진 데이터,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 많이 언급이 되는 단어들 뭐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많이 하는 거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채용을 할 때 네. 그래서 이제 금융전공 출신의 직원들을 채용을 하진 않고요. 이제 오히려 순수한 과학자들, 뭐 수학자들, 컴퓨터 공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이제 채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퀀터멘탈 스타일은 퀀트랑 펀더멘탈이라는 그 두 단어가 이제 합쳐진 단어인데요. 펀더멘탈 스타일은 조금 정통파에 가깝습니다. 경제학적인 이론 토대로 거기에 좀 퀀트 투자 기법을 입힌 그런 형태이고요. 이런 펀더멘탈 스타일 투자는 팩터 투자 이제 형태로 많이 발전이 됐는데, 팩터는 쉽게 말씀드리면 흔히 뭐 저희가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이라고 말을 하는 그 알파를 이제 창출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팩터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네. 이제 시장 대비 초과 성과를 이제 추구를 하는 이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알려진 팩터들은 뭐 밸류 팩터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사이즈 팩터, 뭐 퀄리티 팩터 뭐 이런 게 좀 대표적으로 알려진 팩터이고요. 그래서 이런 펀더멘털 스타일 투자자들은 경제학이나 기업 재무 이론 같은 거를 차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 분석 내용에 따라서 이제 트레이딩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펀더멘탈 투자 스타일 형태의 펀드들은 클리프 아스네스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는 이제 AQR이라는 뭐 펀드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팩터 투자 모델을 정립하신 찐파마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자문으로 있는 이제 DFA 같은 펀드들도 대표적으로 이제 펀더멘탈 스타일의 이제 헤지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얘기 듣다 보니까 이 퀀트 투자 굉장히 복잡하고 이 섬세한 이 작업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퀀트 투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누구나 퀀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 2부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에서 봬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